국가장학금 받으셨나요? 아니요, 지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지금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못 받고 있어요. 이번에 좀 지원을 확대했다고 하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뭐 보면은 뭐 그 회사 돈으로는 많은데 개인 돈으로는 적은 경우도 있어서 집에 돈은 많지만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는 친구도 있고. 이제 소득분위를 이제 선정하는 방식이나 뭐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은 뭐 딱히 없어요. 뭐 지원 확대돼야 되고 뭐 계층 간의 사다리 역할 제대로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뭐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뭐 공부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국가장학금, 대한민국의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을 국가에서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 장려비 및 생활비 등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바로 소득분인데요. 소득분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총 10단계로 나눈 지표입니다. 소득분위의 경계값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지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즉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경계값에 따른 개인의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기준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고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소득환산액을 더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자산이 내포한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단 건데요. 가구원의 일용직 노동, 실업급여, 이런 일시적인 소득도 자산에 포함돼 소득분위는 오르고 국가장학금은 받지 못합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문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도 있습니다. 2021년 집값 상승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은 약 3,300명이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소득분위도 올랐지만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당장 등록금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가구원의 소득분위 반영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가구원과 부양관계가 단절돼 경제적으로 독립한 A씨. 이 경우엔 가구원의 자산이 반영돼 소득분위는 높게 나오지만 경제적 도움은 일절 받지 못합니다. 결국 등록금 부담은 온전히 A씨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들을 위해 소득구간 산정을 재신청하는 최신화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신화 신청 총 건수는 92,657건이었습니다. 신청 학생 중 92.6%는 처음보다 소득분위가 더 낮게 산정됐고 32.9%는 처음 소득분위가 9에서 10분위로 국가장학금의 혜택에서 배제될 뻔했는데요. 소득분위 산정 관련 민원은 갈수록 다양해졌고 학기마다 소득분위 산정 지침은 달라졌습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 그리고 잦은 변경. 지금의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공정한가요? 일단 저희 아버지는 경찰이시고 공무원 일을 좀 오래 하시긴 했지만 3명의 자녀를 살리시는데 그래도 저희 집은 항상 구분위가 찍혔고 대학생이 정말 3명이었어요. 언니도 4학년, 오빠 3학년, 제가 1학년이 돼서 됐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 서울로 와서 자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무런 구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국가장학금의 목적지 반값 등록금의 실현. 하지만 일부 중산층에겐 먼 이야기입니다. 이번 학기인가 저번 학기에는 학자금 대출 받은 걸로 엄마 아빠가 말해줬습니다. 9에서 10분위엔 닿지 않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로 당장 등록금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9에서 10분위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등록금 상환의 부담감을 떠안게 됩니다. 1인당 학자금 대출액이 높고 연체 건수와 연체액도 많았는데요. 장기 연체의 일부는 법적 조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제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경제적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고소득층 가구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월급, 차명 소유, 탈세, 편법을 이용해 고의로 소득 분위를 낮추는 겁니다. 억울한 사례가 있었는데 또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하신다는 친구가 별장도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러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좀 싶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장학금, 그리고 사각지대. 누군가는 사각지대에 있어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반값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지지했는데요. 실현 기준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계속해서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반값 등록금, 보편적 복지, 교육받을 권리.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